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네, 유한영영입니다. 오늘 오스코텍을 미리 열어놨는데, 오늘 오스코텍이 10%. 또 이뮤논시아도 이제 뭐 신규 상장주 강세가 나온 시장이긴 했지만, 지금 유한양행, 오스코텍, 이뮤논시아. 장중에 이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유한양행과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강세를 보였죠. 유한양행 오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. 저항을 넘진 못했습니다. 12만원을 넘어가지는 못했는데 애초에 지금 이탈이 나오고 캔들 하나 보여주고 다시 위로 올라왔죠. 그 다음에 오늘 또 거래량과 윗꼬리를 보여준 만큼 뭐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즌이잖아요. 지금 유한양행이 오늘 실적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.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100% 이제 자회사 제노스코 편입하는 거랑 또 알츠하이머 관련해가지고 또 신약 기대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들 뭐 Y 공유를 해가지고 그 인터뷰가 이제 좀 나왔는데 뭐 유한양이랑은 이제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패스를 하고 지금 유한양행은 뭐 결국에는 렉나자가 이제 터져주는 시기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올해 매출이 2조 3천억 정도를 기록할 거다라는 리포트가 오늘 나왔죠. 그래서 유한양행의 오늘 주가 강세에는 뭐 오스코텍이 올라간 그런 분위기도 한몫을 하긴 했겠지만 결국 실적에 대한 기대감, 그게 뭘로 이어집니까? 렉나자. 이렇게 이어지는 그 구도. 차트만 아래로 밀지 않으면 되거든요. 지금 구간은 어차피 연휴 전이고 오늘까지는 매도를 해야 연휴 전에 출금을 할 수 있죠. 그 다음에 미국의 뭐 셧다운 우려감도 있었죠. 그러니까 시장이 이리저리 올라가기 좀 힘든 그런 구도였는데 그 틈바구니를 삐집고 네, 유한양행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. 이러면 2년 연속 2조 이상의 매출이죠. 이 영업이익이 어쨌든 간에 좀 가파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게 중요한 거고, 매출이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영업이익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,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좀 부진하지 않았습니까? 그쵸? 여기에 이제 플러스 효과. 결국 제가 매번 이야기 드리지만, 우리가 다 앞 구간에 이슈가 나오고, 그때는 반응을 안 했던, 오늘 리포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오고 하는 그 내용들. 렉나자, 그 다음에 유한화학 API.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. 매출 좋을 거다. 영업이익도 좋을 거다.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. 바뀐 거는 없어요. 그냥 시장의 박자가 바뀌고, 또 플로우가 바뀌고,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가 뭐 약세로 들어갔다가, 결국 좋은 종목은 다시 또 위를 향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매번 이제 제가 호재가 나올 때 주가가 반응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은 결국 나중에 다 반영이 된다. 그때 이제 한 번에 반영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지, 그날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지쳐 떨어져 나갈 필요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렸죠. 라이센스는 뭐 원체 이제 지금 뭐 마일스톤 이런 것들은 잘 꾸준하게 그냥 쭉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들어오고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SC예요. 이것도 이제 유럽 승인이 됐고 FDA 승인도 임박했다. 그러면은 점점 더 이제 렉나자에 대한 활용성 이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. 외국인 기관들이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까? 실적이 좋고 지금 더 앞으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주가를 내리 밑으로 빼겠습니까? 그 정도의 명분은 없죠. 어차피 10월 넘어가면요,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 종목과 그렇지 못한 바이오 종목들 간의 주가의 편차는 더 커질 겁니다.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뭘 보고 예측을 합니까? 예상을 합니까? 외국인 기관들의 포지션이죠. 꾸준해요. 주가가 내려오는 와중에도 기관들은 매도가 아니라 매수를 했습니다. 구조적인 하락 나올 수 있죠. 시장의 조정을 보여주는 구간 내려올 수 있죠. 그렇지만 중요한 건요, 오늘 같은 날에 양봉이 나오느냐 음봉이 나오느냐. 알테오젠 밀리잖아요. 그쵸? 3천당도 못 올라가죠. 뭔가 전날에 같은 반등이 나온 것 같지만 진짜 좀 의미가 있는 캔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. 오늘 이렇게 윗꼬리가 조금 달려도 이런 양봉 캔들이 나와주는 거, 이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캔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유한양행은 결국 이제 주주분들한테는 좀 편하게 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다. 뭐 제가 이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제 이제 코멘트를 드렸지만, 지난번에 너무 짧았잖아요. 존슨앤존슨 실적 나오고 그때 이제 뒷구간에 강세가 너무 이제 뒷받침이 못 됐는데, 저는
이때보다는 그래도 이번 분기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 또 다음 분기 실적 더 큰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주주분들은 결국 이걸 기다린 거죠. FDA 승인된 거 물론 좋죠. 하지만 유한양행을 결국 이제 움직이는 건 실적입니다.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구간을 기다렸던 거 아닙니까? 그쵸? 쭉 행보하고 박스권에 갇혀있고 하지만 이 구간에서 점점 실적은 개선이 되고 또 랭라자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게 터지는 시점이 또 오겠죠.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 구간, 점유율 싸움에서 어느 정도 안으로 좀 삐집고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주가 리레이팅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거든요. 실적이 그냥 올라와가지고 잘 안 내려가는 거죠. 기존에는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실적이 변동성을 좀 크게 보여줬다라고 하면 이렇게 랭라자 같은 것들이 베이스를 깔아주고 유한화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회사 통해서 실적 플러스 알파 시키면은 가격 이전처럼 아래쪽으로 큰 변동성을 보일 확률은 점점 낮아진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유한양행, 뭐 이민원시아, 뭐 스코텍 다 이제 주가 강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. 네.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. 뭐 유한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장도 또 증설을 화성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캐파 늘어나는 거, 중장기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고. 뭐 랭라자야 뭐 워낙에 지금 또 잘 진행이 되고 있고 그쵸? 딱히 우려할 만한 그런 이슈나 모멘텀은 유한양행 한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. 주가가 중간중간 조금 지루할 때 그럴 때 심리적인 부분만 잘 컨트롤을 해 나가시면 돼요. 네, 오늘 단기 매매 했던 것도 이제 수익 내역들 쭉 정리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는데 지금 뭐 이슈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이제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조정을 줄 때, 반등을 줄 때 딱딱 끊어가지고 그 흐름대로 가고 있잖아요. 이럴 때 단기 매매는 뭐 계속적으로 이제 순환이 도니까 효율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시장은 뭐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 우리가 좋은 기회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매매하기에 좋은 여건들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있는 링크 누르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.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